안녕하십니까. 오늘 가금농장 차단 방역 관리 요령을 교육하게 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식과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순서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방역관리 대상 및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관리 대상이 있어야 방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통 방역관리 대상은 가금농장, 그리고 축산시설, 부화장이나 도축장, 그리고 사료공장, 축산 차량, 철새도래지가 저희가 방역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러한 방역관리 대상에 대한 정책을 내려주시면 저희 같은 검역본부나 그리고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그리고 각종 시군구,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방역관리 대상에 대해서 관리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검역본부의 경우에는 흔히 센터라고 하시는 곳에서 농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농장을 점검도 하시고 농장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방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료 채취 업무도 하시고 점검 같은 업무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독 차량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는 농협공동방재단에서 하고 계시고요. 시료 채취가 들어가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먼저 검사를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양성 반응 같은 경우는 저희 검역본부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을 대응할 때 어떤 규정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법령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법령을 근거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행정 지침 및 규칙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라고 해서 요거는 규정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이나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이런 경우는 지침으로서 이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방역 실시 요령이나 가전법에 근거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금 같은 경우는 뉴캐슬병 방역 실시 요령도 있고요. 종개장, 부화장 방역 관리 요령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 동절기 때 저희가 실시된 이제 방역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를 방역 관련 공고랑 행정명령을 9가지와 10가지로 이번 겨울에 실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통 농장에서 공고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아시는 게 대부분 생석회 도포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가 소독 필증 확인이랑 보관을 꼭 하시라고 이 기준을 강화해서 내려드렸고요. 그리고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은 꼭 필요하신 부분인데, 농기계를 외부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요게 이제 야생조류 같은 오염원에 오염이 되신지 모르시고 그냥 그대로 반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입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세척이나 소독을 꼭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꼭 지키셔야 되는, 특방 기간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농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은 일회용 난자를 쓰시잖아요. 근데 일회용 난자를 쓰시는데 간혹 플라스틱으로 이제 일회용이 아닌 걸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세척 소독을 필수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알 운반할 때 팔레트 같은 경우는 소독 없이 재사용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알 환적장을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농장 내부에 알 차량을 진입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팔레트 같은 경우도 고압 분무기를 비치를 해서 꼭 소독을 하시라고 그렇게 지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시즌에서 제일 부각되었던 게 2단계 소독인데요.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에 대해서 고정식 소독 시설로만 소독을 하면 좀 소독이 미흡하다고 봐서 저희가 출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압 분무기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하게 해서 차량의 바퀴와 하부를 추가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동파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정비를 보수를 할 거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필수사항인데 7번 같은 경우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 농장에 부출입구를 진입을 통제를 시켰습니다. 사실 요거는 늘 폐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발생농장 같은 경우에
주출입구는 아주 잘 하고 계세요. 고정식 소독시설 잘 하고 계시고 대인 소독기도 잘 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부출입로가 존재를 해서 다른 농장이나 농장 차량들이 거기로 그냥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발생한 요인이 있어서 요거는 잘 지켜주셔야 되고 평상시에도 꼭 유념을 하셨다가 아무런 시설이 없는 부출입로는 진입을 통제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으로 출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들 쪽문이라고 하시는데 뭐 요거를 이제 방역복 잘 입으시고 장화 잘 갈아 신으시고 장갑도 잘 쓰셨어요. 근데 갑자기 쪽문으로 나가세요. 그 상태로. 그리고 담배 피시고 핸드폰 만지시고 그러다가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쪽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사 돌아다니시다가 나가세요. 그러면은 이게 소독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쪽문 같은 경우 있으시면은 즉시 폐쇄하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출입하셔야 된다. 나 여기는 동선상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발폰 소독조도 주시고 손 소독도 꼭 하시고 별도의 장화를 비치를 하라고 지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R 운반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에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그거를 저희가 강화된 지침으로 내려놨고요. 요거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특방 기간 동안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요거를 위반하시는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하시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고랑은 조금 다른데요. 행정명령은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요거는 축산 종사자분들이 특방 기간이 저희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철새도래지에 가셔가지고 이제 야생조류가 막 날아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가서 낚시도 하시고 이제 놀다가 오세요. 그래서 무조건 출입을 금지를 시켰고, 그리고 축산 차량이 거점 소독 시설을 하루에 한 번만 가시고 그 외에 모든 농장을 막 돌아다니시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장을 방문하기 전마다 매번 가셔야 되니까 요거를 저희가 앞에 공고처럼 소독 필증을 꼭 보관을 하셔가지고 농장주분들이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축산 차량이 거점 소독 시설을 들렸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확인하실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 필증 꼭 보관하시고 출입 기록부 작성하시고 소독 실시 기록부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금농장의 특정 축산 차량 외에 진입 금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란계 밀집단지 R 운반 차량이 진입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란계 밀집단지는 R 환적장 설치를 무조건 하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R 환적장에서 이제 농장 내부 차량이랑 외부 차량을 구별을 하고 거기에 고압 분무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이나 시도강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이 특방 기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 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가 있었어요. 팔레트 같은 경우는 보통 세척을 안 하시고 소독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가전법에 근거를 해서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 1호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동절기에 저희가 특방 기간 동안은 이런 행정명령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전체 농가에 문자 발송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거 오시면은 귀찮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게 발생을 하거나 농장의 그 특방 기간 동안에 점검이 왔을 때 이 행정명령이나 공고 위반 사항도 확인서가 진구되고 과태료나 벌금을 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좀 중요한 거를 보시면은 이제 R 운방 차량 진입 금지가 돼서 R 환적장에 이용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출입구는 보시다시피 추가적인 설비가 없어서 다 폐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2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 필증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R 운반용 도구는 고압 분무기를 비치한 다음에 소독을 꼭 하시라고 했고요. 뒷문 폐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조건 폐쇄를 하시라고 명령은 드리지만 보통 이제 점검을 가서 발생이 되시면은 저희가 그 현장에서 바로 폐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축산 차량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입 금지가 됐었고, 동절기에 이제 대부분 늘 저희가 지시를 하는 게 생석회 도포죠. 생석회 도포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꺼려 하시는데, 그래도 겨울철 기간 동안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라도 생석회를 이제 좀 소복하게 눈처럼 보이게 깔아주셔야 되고, 눈비가 올 때는 다시 한번 소독하시고 다시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금 농장에서 방역 준수 사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령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책자가 배부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가금 농장 방역 준수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첫 번째로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축산 관계자들 해외 출입국 하실 때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고, 다녀오시면 농장 출입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 예찰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통 고병원성일 때 초기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폐사하고 발병 초기에 졸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들이 관찰하시는 게 의무예요. 무조건 관찰하셨다가 조기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장 입구가 항상 닫혀 있어야 됩니다. 농장 입구 개방해 두시고 우리 출입문 설치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무조건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당연히 출입 전후로 소독을 실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에 일회용 방역복, 장화, 장갑 착용하고 농장 출입 전후에 소독을 실시하셔야 되는데, 요거 굉장히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농장주분들이나 그리고 농장주분들 방문하시는 컨설팅 업체, 그리고 동물약품 업체들에서 잠깐 들어오는 거니까 사장님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하고 방역복 잘 안 입으세요. 장화 잘 안 신으시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다른 곳에 오염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는 축사 내 외부 청소하시고 소독하시고 매일 소독하신 다음에 매일 소독 실시 기록부를 쓰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축사를 출입하시는 그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 실시 기록부를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요게 없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축사를 이제 농장을 출입하시는 분에 대한 소독 실시 기록부가 아니라 선생님이 농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는지, 사장님들이 소독을 하셨는지 기록부를 밀린 일기 쓰듯이 매일 쓰셔야 돼요. 요거는 귀찮으시지만 요것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빈 같은 경우에 주변에 떨어진 사료 제거하시고, 이제 쥐나 뭐 야생조류나 텃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소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쥐가 뭐 얼마나 고병원성을 옮기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쥐는 정말 작고 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축사 외부 내부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지붕도 올라가고 천장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구소 작업은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쥐를 다 없애시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축사 내부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폐사축 같은 경우에 이제 농장에 가면은 마당이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 아 이거 어제 죽었어 하고 그냥 놔두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몰이나 소각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를 출입할 때 저희가 보통 전실이라고 하죠. 전실에다가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비치하시고 꼭 갈아 신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장에다가 되도록 전실에는 농장 내부용은 흰색 장화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염이 됐을 때 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장화랑 구별도 쉽기 때문에 가급적 흰색 장화를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좀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입구에는 이제 발판 소독조 당연히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발판 소독조 비 오고 눈 오고 날씨 추워지면 언다고 잘 비치를 안 해두세요. 요거는 무조건 비치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소독액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기물로 오염이 돼서 막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무조건 갈아주셔야 돼요. 계속 교체해 주시고, 소독약도 희석해두면 나중에 그 소독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하실 때 이제 뭐 나는 바빠서 도청이나 시청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면사무소 가까우시잖아요. 그런데 뭐 주변에 편의점 가실 때라도 가셔갖고 신고하시고 이거 시청에다가 좀 신고해 주십사 하고 하다못해 우리는 몇 명이 있다라고라도 좀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불법 근로자로 신고 안 하시고 하시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의 기준을 보실 건데 방역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막 법이 진짜 막 길게 있어요. 근데 요 법에 대해서 요 곳만 보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또 별표 1에 10이라는 곳에다가 세부적으로 축종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소독시설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방역시설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늘 설명드리는 점검할 때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방역시설이랑 각종 울타리, 그리고 전실, 요런 기준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길이가 좀 길고 텍스트가 보기에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도대체 규정이 뭐길래 나한테 자꾸 이거 설치하라고 하냐 이러면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돼요. 제가 무조건 법적인 사항만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거를 보시면 법적인 기준이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돼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30일 이상 저장하시는 거 의무로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시면 첫 번째로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같은 경우는 차단 방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처럼 강판으로 완전히 울타리가 담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중에서 이제 제품화 돼가지고 제일 많이 유통되는 경우인데 저런 경우도 울타리를 많이 설치를 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물망으로 설치를 하시거나 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때그때 설치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사실 울타리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울타리는 무조건 다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울타리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선생님들이 확인서 대상이시고 과태료를 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서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농장의 모든 부분은 빙 둘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울타리가 있으셔야 되고, 근데 다만 저희가 자연경계를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농장은 다들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경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울타리 없는 이유는 여기도 자연경계, 저기도 자연경계다. 근데 사실 저희가 자연경계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으려면 개천도 2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깊이도 깊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빈 개천에 이렇게 도랑 같은데 우리 자연경계다 하면 그거 인정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촘촘해서 고양이도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야 돼요. 그 정도는 되셔야 저희가 경계림으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완만하게 담벼락 같은 게 이게 산같이 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경사가 완만하면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고 옹벽 수준으로 진짜 뭐 멧돼지도 기어오를 수가 없다. 이거는 누구도 이쪽으로 다닐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여기 이 산 아무도 안 다녀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여기는 아무도 다닐 수 없다. 이런 정도가 되셔야 저희가 자연경계를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장 점검을 나가면 저희가 울타리를 다 두르시라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시고 울타리를 좀 이참에 정비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점검 나왔을 때 그때 부랴부랴 급히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확인서 진구하셔갖고 과태료 내셔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차단 장치 같은 경우는 차단바나 차단줄, 이런 차단문 같은 거를 무조건 차단 시설을 해 두시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차단 방역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통제 안내판, 생각보다 이거 없으신 곳이 되게 많은데 요거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있었는데 지난번 태풍이 없어졌어요 하면은
뭐 사료 회사든지 약품 회사에서 이런 안내판 많이 주시거든요. 정 없으시면 지자체 쪽이라도 요청하셔가지고 안내판 무조건 구비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들어오는 사람이 멀리서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축산시설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있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방역실은 이제 컨테이너 형식으로 판매되는 건데, 방역실은 사실 저희가 뭐 자재에 대해서 뭐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다만 꼭 있으셔야 되는 건 예, 내부에 이제 발판 소독조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안에 분무형 소독 시설이나 아니면 UV 시설로 해가지고 소독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방역복이랑 방역 장화랑 그리고 저 소독을 하는 동안에 이제 출입 기록부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소독 시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분무형이 있고 저 위에는 이제 UV가 나오는 식인데, 사실 저희는 UV보다는 좀 UV 등보다는 분사형 소독 시설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발판 소독조도 의무사항이고, 출입 기록부랑 소독 실시 기록부는 합쳐서 사용은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장의 소독을 실시한 기록도 꼭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차량 이동이나 그런 거랑 관련됐을 때 이제 요렇게 밀폐식 소독 시설이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요거는 좀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터널식 소독 시설에 차단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고정식 소독 시설을 설치를 하시고 이제 차단문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네, 고정식 소독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직 아니지만 일자형, 11자형, 그리고 U자형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데, 11자형 같은 경우는 좀 하부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소독을 효과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좀 동파 방지도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가급적이면 U자형을 권장을 해드리고, 또 U자형 같은 경우도 막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날리면 소독약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터널식 소독 시설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앞에 법령 나왔을 때 보시면 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가장 관리를 못 하시는 부분이라서 의외로 확인서 징구 대상이 많이 되세요. 이거는 이제 농장의 각 출입구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내부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막상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보면 각 출입구가 아니라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농장을 출입하시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장이 났는데 언제 고장이 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행 계획서를 무조건 받고, 그때까지 이제 수정이 안 되시면은 또 확인서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CCTV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농장 하시는 사장님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좀 이런 미디어에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 관리가 안 되세요. 그럴 때마다 설치 업체라도 불러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이제 꼭 이제 좀 뭐 태풍이 있고 이러면은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꼭 하신 다음에 CCTV가 이렇게 30일 이상 보관되고 있는지, 업체 말만 믿지 마시고 업체에다가 30일 이상 보관되고 있는 거 보여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전실인데요. 전실은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긴 한데, 어떠한 식의 규격에 어떠한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내부에 반드시 설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축사를 새로 지으시는 경우에는 저렇게 농장에 아예 축사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게 요즘은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진이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나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전실을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청결구역에서 이제 오염구역에서 신발을 벗으시고 청결구역으로 넘어가셔갖고 장화를 갈아 신으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아예 장화가 없어요. 이거는 오염구역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서 저 공간은 맨발로 지나가신 다음에 밖으로 아예 나가셔서 신발을 갈아 신으시거든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인데, 뭐 공사를 다시 하실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청결구역, 오염구역 나누신 다음에 관리를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물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야생조류 같은 게 침입할 수 있고 구서작업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구석구석 잘 안 되세요. 구멍 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발판 소독조랑 사료빈 주변 청소, 요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부서 구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부서재 쓰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농장 부출입구는 폐쇄를 하시고, 이제 요거는 축사 쪽문인데 저희가 특단 기간에 이걸 폐쇄를 하시라고 했지만 평상시에도 저희가 가급적 이거는 무조건 폐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화물 차량이 꼭 축산 차량으로 등록이 되실 수 있게 등록을 의무화를 하시고요. 이제 법적 의무사항 보완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전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사진은 저 전실이 있는데 옆에 뚫린 틈이 있어요. 이렇게 전실은 내부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외부에 설치할 때는 내부랑 완전히 이어져서 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랑 같이 보완을 시켰고, 두 번째는 전실이 아예 없어서 새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실이 있는데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실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울타리도 미설치되고 고정식 소독 시설이 없는 경우, 요런 경우를 모아놓은 건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울타리가 없다든지,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아마 자연경계라고 주장하셨을 거예요. 요런 거 다 인정이 안 되신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물망도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저희가 다 인정이 안 되세요. 무조건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통제 안내판 이거 없어가지고 지적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방역실이랑 소독시설도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되고, CCTV 30일 미보관, 그리고 뒷문 출입, 전실이 미흡, 전실 미설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실이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냥 누가 봐도 전실이 아니고 그냥 공간인데 저희한테 이제 발판 소독자 하나 두시고 전실이라고 하세요. 요거는 전실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하냐? 그 이유는 이제 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시면은 오염된 철새가 이제 분변을 배출을 하죠. 그럼 그 분변을 쥐도 밟고 너구리도 밟고 고양이도 밟고 농장주도 분도 밟고 이제 종사자분도 밟고 그리고 농기계에도 묻고 차량에도 묻어요. 이게 신나가지고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차단 시설을 잘 해두시면 최소한 저희가 소독이나 시설에 대한 의무를 잘 지키시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경로 두 번째로는 가축의 이동에 의한 요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그 임상 관리를 잘 안 하셔갖고 얘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로 그냥 바쁘시니까 막 내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타 농장으로 분양되면 그 농장에서 이제 굉장히 엉뚱한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보면 이 농장은 나는 이게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저쪽 농장에서 이제 사실은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증상이 있는 애가 있었는데 그냥 뭐 조금 폐사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빼시니까 그것도 이제 꼭 방역 의무사항으로 지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량을 매개로 한 전파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료 차량, 완교 차량, 뭐 분뇨 차량 이런 차량들이 이제 오염된 농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소독 조치 같은 거 안 하고 싣고 이제 신나가지고 농장으로 가면 그 농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생각보다 축주분이랑 농장 출입자 그리고 종사자분들에 대한 좀 방역 의식이 미흡해서 일어나는 사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농장주분들이 우리 농장이 오염된지를 모르고 막 농장주분들끼리 모임도 가시고 그러고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저희가 많이 본 사례가 농장주분들이 개인 승용차로 농장을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갖고 그냥 핸드폰 하면서 무심코 축소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받고 막 달려 나오세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세요. 그분 소독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세요. 본인이 그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농장을 갈 때 내가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든 소독은 꼭 해야 된다. 장화는 갈아 신어야 된다. 종사자분들도 아무리 집 앞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강둑을 나가시더라도 신발은 꼭 갈아 신으셔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일단 청소 세척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소독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하시기 전에 청소 세척을 먼저 철저히 하시고요.
소독제 사용 요령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제 소독제 희석 배수랑 상관없이 그냥 막 거의 물처럼 타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유통기한 지났는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것도 저희가 다 무조건 적발되면은 유효기간 지난 거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소독제를 막 임의로 섞어가지고 전혀 안 맞는 것들끼리 섞어 쓰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제는 사용하기 직전에 바로바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서 다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거를 한 번에 말통에 만든 다음에 이거를 조금씩 발판 소독제에 부으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희석하시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가장 효과가 좋으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독제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도대체 어떤 소독제가 효과가 있냐?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려줘라 하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유효한 소독제를 리스트를 올려놔요. 아니면 동물용 의약품 정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축종별로, 질병별로 어떠한 소독제를 쓰시면 효과가 있는지 제품명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 궁금하시는 분은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천시의 소독을 꼭 비 오고 난 뒤에 소독을 잘 안 하세요. 발판 소독도 다 치우시고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생석회도 도포를 안 하시는데 이거는 꼭 추가적으로 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품의 대부분 요즘은 뒷부분에 이제 권장 희석 배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잘 안 보여가지고 저희가 표로 확대를 한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희석 배수를 적어 놓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물을 타서 희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꼭 이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쓰시면 선생님들한테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농장에 소독을 실시할 때 들어갈 때 나갈 때도 소독을 하셔야 돼요. 들어갈 때는 소독 잘 하시고 나올 때 소독 안 하시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꼭 소독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인 소독 시설이나 분무 소독기 이용해 가지고 출입자들은 무조건 1차 소독을 시키세요. 그리고 방역복, 방역화 장갑,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을 하실 수 있도록, 나 지금 잠깐 다녀갈 건데 사장님 저랑 잠깐만 얘기하실 건데 하시는 분도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농장주 분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안 하시면은. 그래서 무조건 시키셔야 되고, 발판 소독조 이동마다 꼭 밟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왜 소독이 중요하냐 하면은 장화의 세척에 따라서 소독한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전실에다가 솔도 비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렇게 오염물이 있으면 소독을 해도 균이 똑같이 배양이 되는데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균증식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제 세척을 다 하시고 소독을 하시면 완벽하게 균증식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문제적으로 된 미흡 사례를 보실 건데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상태가 미흡한 사례로, 이렇게 요게는 이제 11자형이에요. 근데 11자형인데 왼쪽만 나오고 오른쪽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왼쪽이 이렇게 위쪽만 나오고 있고 아래쪽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나오고는 있는데 분사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시정할 대상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정식 소독 시설이 없죠. 요거는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돼요. 방역실 설치 운영 미흡 사례인데, UV 등을 방역실에 설치를 해두시면 이렇게 천정이나 한 개씩만 해두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1번 같은 사례처럼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방역실이다 하고 막 고압 분무기랑 온갖 물품 다 넣어두고 방역실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4번처럼 한쪽 벽에만 이렇게 2개 붙여셔도 안 돼요. 양쪽 벽에 2개 이상씩 꼭 붙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도 방역실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역실은 무조건 차단이 돼야 되는데 천으로 저렇게 만들어 두시면 안 돼요. 천으로 되는 거는 절대 인정될 수가 없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간만 만들어 두시고 발판 소독조 하나 두시고 우린 이거 방역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가 볼 땐 그냥 창고인데 저희 점검 온다고 급히 그냥 발판 소독조 둔 거밖에 안 되시거든요. 요것도 무조건 UV 등이나 분무형 소독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4번 같은 경우도 머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 높이에다가 설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물망으로 급히 설치를 많이 하세요. 사제품으로 못 쓰시고 이제 너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물망으로 설치를 하시면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나 찢겨져 있거나 빈 부분이 있어요. 요것도 무조건 절대로 인정이 안 되시기 때문에 꼭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4번처럼 잘 치시다가 갑자기 뚝 끊겼어요. 왜 없죠? 하면은 글쎄 모르겠는데 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저희 점검할 때는 적발 사례 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사례는 울타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자연경계라고 하셨는데 저게 옆에 담이 너무 완만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다 저희가 울타리 설치하게끔 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경계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경계림으로 인정해 드릴 수 없어요. 너무 빡빡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도 울타리가 설치가 필요해요. 3번은 잘 해두셨는데 중간에 저렇게 뚫린 부분이 있죠. 저런 것도 선생님들이 수시로 보시면서 보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실에 설치를 하실 때 미흡 사례로 첫 번째는 이제 천으로 하셨는데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뚫려 있어요. 이런 거는 전실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D자형으로 뭔가를 만드시고 발판 소독전 두셨어요. 농장 외부에 방치돼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부에 설치를 하고 내부 출입문, 외부 출입문, 그리고 이제 이격이 없도록 설치하게 지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전실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간이죠. 바닥도 청소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고 더럽고 이렇게 전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저희가 보완 대상이고, 네 번째는 농장 내부에서 밖을 바라본 건데 밖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훤하게 머리가 다 뚫려 있죠. 이런 거는 전실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실 지금 가지고 계시면 요거 저희가 점검할 때 무조건 지적 대상이 되거든요. 꼭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전실 사례인데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전실 잘 해두셨어요. 근데 위에 뚫린 공간이 있어요. 저것도 저희가 다 무조건 보완하시라고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오염구역, 청결구역 구별도 없고, 그리고 바닥 청소가 용이하지 않은 저런 상태로 돼 있는 전실은 저희가 전실로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이동형으로 급히 설치하셨는데 테이프로 그냥 대충 오염구역, 청결구역 구별하시고 너무 협소하고 이거는 전실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설치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농장이 뭐 8개 동인데 7개 동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떨어져서 30일치가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무조건 업체에다 얘기하셔가지고 꼭 증량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미흡사항이 요번에 발생 농장에 있었던 사례인데, 첫 번째 사진은 분변이 막 흘려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게 물이 소독액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맹물이었어요. 농장주분도 모르셨던 거죠. 이게 희석을 언제 했는지, 내가 언제 이게 너무 많이 희석이 돼서 물이 변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식 소독 시설은 있는데 벽이 없죠. 겨울에 바람 막 날리는데 왼쪽에 보시면 분사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런 사례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시라고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출입문 이렇게 멋지게 잘 해두셨는데 저쪽에 쪽문 그냥 열어두고 계세요. 저거 상시 개방하면 안 되시니까 이런 것도 다 미흡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제가 확인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확인서 진구 되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다 하면 이러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세요. 네, 요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읽으시고, 시설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뭐 CCTV를 진짜 뭐 설치를 안 하셨다든지, 그리고 뭐 출입하시면 안 되는 차량이 출입을 했다든지, 소독을 안 하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구제가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한번 본인 시설이랑 소독에 대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교육은 다 마쳤고요.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농장주분들이랑 종사자분들이 얼마나 의식을 가지시고 소독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의 농장을 관리하시느냐가 차단 방역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